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축산 폐수가 스며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림읍소재 일부 양돈 농가들이 수년째 지하수 숨골에 축산 폐수 수천 톤을 불법 폐기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도민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양돈업자 2명이 구속됐고 해당 양돈장은 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54회 임시에서도 이 문제가 핫 이슈였는데요. 축산폐수 불법 폐기 사건의 폭풍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축산폐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고정식 의원님을 모시고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도에서 양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없으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0대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 한 3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기에는 엊그제 같은데 3년의 세월이 지나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한 또 7, 8개월, 10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들은 또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도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회기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취임심사가 있었던 예결위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왔던 게 축산폐수 불법 폐기 문제였습니다. 의원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잘 아시겠지만 이 가축 축산 분뇨가 굉장히 제주도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된 것이 그 축산 농가가 그 비양심적으로 불법 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상 못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소홀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농가들이 그 양심적 진짜 그 축산 분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 해서 그 불법 투기를 장기적으로 했다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 불법 축산 폐수 불법 폐기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그 진짜 몰지각한 양돈 농가들에게 있겠죠. 어쨌든 지금 한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비양심적이고 몰지각한 양돈업자들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서가 나름대로의 모든 지원을 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강력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축산농가 대표가 지금 2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계속 허가를 변경하면서도 그거를 불법으로 계속 투기를 하면서 관을 속여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져서 이런 도민사회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축산 폐수 문제가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배출됐던 게 아니라서 수년 동안 배출된 양만도 수천 톤이라고 하고 일각에서 한 10,000여 톤 이렇게 넘게 이렇게 추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행정의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죠. 모든 책임을 행정이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축산 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도 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 지금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위주하다 보니까 관하고 축산농가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사슬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앞으로 지사께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를 못 끊어내면 절대 이거를 불법을 앞으로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의 비양심 문제, 그리고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뭐 아주 구멍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이거와 더불어서 어쨌든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건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보면 1례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고하고,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에야 이제 허가 취소 등의 이게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고, 뭐 법적인 처벌도 한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좀 너무 약하다는 지적들이 좀 많거든요. 차제 이거 관련해서 이런 처벌의 강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의원님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불법은 계속 이루어졌지만 허가 취소된 데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것이 전부 나름대로의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돈 농가는 비대해지고 또 축산 분유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나름대로의 처리 비용을 냈기 위해서 불법 투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우리 행정에 좀 부탁을 하고 싶으냐면, 뭐 앞으로 전체 축산 분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만들면 처리 비용은 110%를 충당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까지는 톤당 진짜 처리 비용이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톤당 16,000원이거든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껌값이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조수익을 거기서 발생하면서 그런 비용들은 전부 관에 의존을 한다는 자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불법 투기의 원상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맞물려서 행정에서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양돈 농가 전체 조수익만 보면 한 4천억 정도가 넘어가고 농가당으로 이렇게 보면 한 14억 정도의 이렇게 매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 분유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진짜 아까 껌값이라고 했는데 많아봐야 한 1억 정도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진짜 얄팍한 생각, 아주 쉬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불법 폐기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이런 이 비양심적인 이 업자들이 돈을 너무 잘 번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양돈 농가 전체를 봐서 보면 뭐 대다수가 그렇게 불법 투기를 해서 비양심적으로 지금 양돈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두 미만 정도의 농가들은 대부분이 부부가 이거를 하면서 악취라든가 분유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적으로 농가를 운영을 하는데 뭐 7, 8천 두, 만 두 이상 되는 데들은 전부 우리 외국 인력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양은 커졌지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불법 축산 분유 폐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이런 기회에서 뭐 소농가가 다 강화시키면 쓰러지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거를 친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들을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그 악취라든가 가축 분유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 어쨌든 이번 심사 과정에서 좀 많이 언론도 주목했던 부분이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를 좀 해제하자라는 좀 주장을 좀 하셨는데, 사실상 그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육지부와 비교를 해보면 한 뭐 100kg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한 20여만 원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주도민들은 그만큼 비싼 돼지고기를 먹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에서 의원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육지 돼지고기를 반입을 금지시킨 거는 콜레라 관계 백신 그거를 콜레라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돼지 콜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걸 반입을 금지시켰는데,
그 당시에 시킬 때와 지금은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15년 된 예, 상황이 많이 바꿔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그 돼지 콜레라를 방지한다 해서 육지 돼지고기를 반입을 금지한다고 가장 했을 때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수입은 냉동 냉장이 들어옵니다. 냉장고기도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반입해서 그걸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돈 농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또 취향에 맞는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 입장도 좀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도민사회에서 그리고 식당 하시는 그 업주들 입장에서 유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 이거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명분을 갖고 지금 막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통한 이 경기에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축 불법 투기라든가 분유 불법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커버해 주다 보니까 수량이 대수가 우리 두수가 사육 두수가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잖아요. 처리하는 데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 폐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큰 농장에서는 그거를 불법으로 투기를 안 하면 처리할 수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에서 5,000두를 사육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8,000두, 10,000두까지 늘리는 것도 지금 그거를 못 막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출산 분유가 가축 분유가 얼마만큼 발생해서 얼마만큼 투기했는지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앞으로 육지부 돼지고기는 빨리 반입 금지를 풀어야 된다. 요 언론에서 보니까 또 이 행정에서는 풀면 영세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더 앞으로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왜? 나름대로 자기네가 직접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고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만두 생산하는 농장과 2,000도 생산하는 농장과 똑같은 맞물려서 한다면 길게 봐서는 연세 2,000도 정도 하는 농장들이 더 앞으로 경쟁력이 더 크다.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네는 진짜 부부가 열심히 해서 악취 문제라든가 축산 폐수 문제라든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계속 그거를 갖춰가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네까지 덤달아 같이 다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간다는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해야 되는데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거를 돼지 콜레라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맞물려 가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행정에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도민사에서 이렇게 파장이 일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한 번만 적발돼도 허가 취소시키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제도가 발표한 이런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반입을 풀지 않고 이제 불법을 저지르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 하면 또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육수가 줄어들면 고기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먹는 고기를 13,000원, 15,000원에 먹어야 돼요. 이거는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는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게 육주 그렇죠.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는 하고 그렇죠. 그게 전제된 상황에서 이런 후속 대책들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의 한우가 굉장히 고품질로 고가격으로 해서 지금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는데 육지부 한우가 제주도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제주산 한우가 예를 들어 5만 원, 예를 들어서 육지산 한우가 4만 원 하면 5만 원짜리를 먹는 분도 많거든요. 자기 경쟁에 따라서 먹는 거 아닙니까? 경제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반입금지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은 수입산 아니면 제주산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수입산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좀 수입 고기보다는 제주산이 비싸더라도 이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평준화돼서 선택권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그에 대한 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원희룡 도장이 제시하는 비전이 청정과 공조. 근데 이 양돈 산업의 문제는 이 축산 폐수의 문제도 있지만 냄새, 악취 문제도 좀 되게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주의 양돈 산업 그리고 제주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과 공조의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저는 제주도 양돈 산업은 행정에서는 앞으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역에 있는 농가는 살아나고 왜 관광하고 양돈하고 같이 맞물려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폐수, 그 다음은 악취.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2016년에도 한 700건이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악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모든 개입을 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도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소규모 농장들은 대부분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양돈 산업을 살리겠다 해서 계속 맞물려 갔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앞으로 관광산업 발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차례 손을 떼야 청정 완전히 손을 떼려는 저는 완전히 손을 떼려는 내용이 뭐냐면 모자란 부분들을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큰 틀에서 이거를 살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잘하는 농가는 도와주고 선별적 지원 등에서 도와주고 크게 해서 기업을 하는 농가들은 진짜 그거에 맞는 시설이 안 되면 과감하게 도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번 축산 폐수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당국 그리고 어쨌든 정책 최고 책임자이신 원희룡 지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 내용들의 아까 질문 내용에 답변을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이 환경이 진짜 망가지면 제주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분야에서 오염이 되면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지하수가 망가졌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제주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봐서 보면서 굉장히 붕괴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제주도에서 기업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아니고 이런 농장을 한다면 진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몇 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행정에서는 강력한 제스처를 쓸 거로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양돈 산업부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농장주들 입장에서도 제주도의 자연인과 제주도민들을 같이 공생한다는 차원에서 진짜 그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정식 의원님을 모시고 최근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축산 폐수 불법 폐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입니다. 이런 지하수가 축산 폐수에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생수 3다수는 외면당할 것이고 도민들은 지하수 대신 비싼 돈을 주고 육지구에서 생산된 생수를 사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주 양돈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가 한몫했습니다. 그렇게 축산업체로 코끝을 찡그리면서도 참아왔던 제주도민들이 이번 축산패스 불법 폐기 사건으로 받는 충격은 훨씬 큽니다. 청정과 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 양돈 산업이 어떻게 청정함을 유지하면서 관광 1번지 제주와 공존할 수 있을지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